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카프카를 설치하고 카프카를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실행되어져야 되는 주키퍼를 먼저 실행하셨고, 그 다음에 주키퍼를 실행하신 다음에 카프카 서버를 실행하셔서 브로커를 이제 실행시켜 놓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토픽이라는 걸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토픽이 이제 실제로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프로듀서가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그 메시지, 그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는 곳이 토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브로커 안에 여기 브로커예요. 브로커 안에 토픽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토픽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저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토픽은 우리가 하나의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 그 메시지가 어떤 거에 관련된 메시지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픽을 메시지를 구분하기 위한 어떤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당 토픽으로 구독 신청을 한 컨슈머들한테만 메시지가 전송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 실제로 카프카에 이제 데이터를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토픽도 당연히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지금은 하나의 토픽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토픽에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거거든요. 이 토픽 안에 여러 개의 파티션이 있습니다. 파티션이라는 저장 공간이 있어요. 자, 파티션이라는 공간을 나눠 놓고 0번 파티션 이렇게 파티션을 두 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티션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가 이렇게 이 파티션 안에 각각의 이제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Q하고 똑같이 끝에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데이터가 쌓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서 읽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꺼내서 읽어간다. 근데, 음, 데이터를 읽어갖고 올 때는, 어, 그,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어, 읽어서 가지고 갑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파티션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특정 키를 기준으로 우리가 키 값을 주게 되면 키를 기준으로 파티션을 나누거든요. 근데 파티션을 우리가 키를 주지 않고 그냥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그냥 순차적으로 여기 쌓이고 이렇게 내부에서 어, 정해진 어떤 순서대로 음, 라운드 로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그래서 뭐 키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 파티션에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번째 파티션에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나눠져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파티션을 처음에 두 개를 만들고 파티션을 이렇게 늘려주실 수는 있어요. 파티션을 이렇게 늘려주실 수는 있는데 음, 파티션을 어, 줄일 수는 없어요.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자, 이 파티션이라는 단위가 카프카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다, 단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이것까지 여러분들 너무 깊게 설명드리는 건 아닌가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브로커에, 기본적으로, 어, 여기 적재가 될 때마다, 아, 요 옵셋 번호가 있어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옵셋 번호들이 있고, 이런 옵셋 번호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컨슈머가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우리가 이 옵셋 번호를 가지고 기록을 해서 어디서부터 전송되지 않았는지 그 나머지 이제 옵셋 번호부터 다시 또 재전송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메시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브로커에
우리가 브로커에 여러분들 뭐를 만드시냐면 토픽이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토픽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이 토픽은 마치 이제 뭐 파일 디렉토리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처럼 그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뭐 상품에 관련된 토픽이에요. 혹은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알림에 관련된 토픽이에요. 이런 식으로 토픽을 여러 개 만들어서 관리를 하실 수 있고, 이 토픽 안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따로 만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파티션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토픽 안에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도록 파티션을 관리하고 있고 이 파티션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파티션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건 실제로 키를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키가 없는 경우에는 라운드 로빈 형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기 전에 자, 기본적으로 카프카에서 토픽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는지 그래서 토픽에 이름을 주실 때는 토픽 이제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 기준이 토픽이잖아요. 근데 토픽에 이제 이름을 주셔야 되는데 토픽 이름을 한번 주시게 되면 이제 이름 변경을 할 수 없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이런 이름을 관리하시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환경을 주시고 그다음에 뭐 팀명 같은 것들도 주시고 그죠? 그다음에 뭐 어플리케이션 명이라든가 이제 메시지 우리가 어디에서 사용하는 메시지인지 메시지 구분을 위해서 요게 메시지 종류 메시지를 구분하기 위한 어떤 뭐 종류명이라든가 혹은 뭐 이벤트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뭐 사용되는 우리 팀이 뭐 주문 관련 팀이에요. 그러면 오더 팀, 오더 팀에서 사용되는 요거는 뭐 상품에 대한 어떤 그 재고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바꿀 거예요. 그다음에 얘는 타입은 뭐 스트링으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토픽명들을 쭉 나눠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물론 이 기준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이 토픽명만 봐도 이 토픽이 뭘 하는 토픽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네,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업무의 어떤 의미가 녹아져 있을 수 있게 토픽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자 공백이랑 점 점은 뭐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언더스코어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지 말고 뭐 하이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픽의 그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은 249글자까지 가능하지만 너무 길게 하시는 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네, 적당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서버를 띄웠기 때문에 이제 무슨 작업을 하셔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우리 토픽을 만드실 때 사용하시는 명령어는 윈도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뭐 윈도우 기준으로 봐도 어쨌든 리눅스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배치 파일만 달라지면 되는 거니까 자, 카프카의 토픽이라는 명령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카프카 토픽스라는 명령어가 있죠. 자, 이 카프카 토픽스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여기 똑같이 쉘 스크립트도 카프카 토픽스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이 명령어를 이용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 탭을 하나 열어주시고
네, 바꿔주시면 되죠. 자, 해당 카프카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시는 작업 하실 거고, 우리 카프카 토픽스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명령어는 그냥 여러분들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옵션으로 쓰실 수 있는 명령어들이 나오죠. 쭉. 명령어들이 쭉 나오죠. 그 중에서 create라는 건, 네, 토픽을 새로 만들 때 사용하시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토픽의 명령어를 이용하실 거고, 우리는 create 토픽을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create를 주실 거고, 자, 토픽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토픽의 이름. 자,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작업이니까 간단하게 만들게요. 자, 마이 토픽이라는 이름으로 토픽을 만들어 주실 거고, 여기서 우리는 항상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컨슈머나 프로듀서나 토픽을 만들 때는 항상 브로커 서버의 위치를 기본은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트 스트랩 하이픈 서버 이게 네, 우리 브로커 서버의 어떤 위치를 등록하시기 전에 주셔야 되는 명령어고, 네, 우리 브로커 서버가 로컬호스트이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라고 주셔도 되고요. 네, 로컬호스트, 로컬 호스트의 포트가 9092죠. 9092. 포트가 9092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토픽, 마이 토픽 해갖고 9092 옵션까지 딱 주시게 되면 네, 크리에이티드 토픽, 마이 토픽 해갖고 토픽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진짜 토픽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카프카 토픽 명령에서 옵션만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자, 하이픈 리스트 주시고, 토픽, 마이 토픽 있는지 확인하실 거예요. 자, 마이 토픽,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트스트랩 서버를 로컬호스트로 자, 지정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마이 토픽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메시지를 이제 보내고 받는 작업을 해볼 건데,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메시지 보내는 시스템을 이렇게 따로 뺄게요. 사이즈가, 네, 사이즈를 좀 줄여서 컨슈머들도 여러 개를 만들어 볼 거라서 메시지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 확인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자, 컨슈머를 먼저 만들까요? 그쵸, 컨슈머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메시지를 이제 보내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컨슈머를 만들 건데, 자, 이 컨슈머를 일단 토픽을 우리가 마이 토픽이라는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 토픽이라는 토픽으로부터 데이터를 받겠습니다라고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자,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등록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명령어가 카프카 컨슈머, 카프카 콘솔 컨슈머랑 콘솔 프로듀서가 있죠. 콘솔에서 실행할 명령어인 컨슈머와 프로듀서 명령어를 실행하실 겁니다. 자, 역시 자, 우리 해당 카프카의 명령어가 있는 위치로 가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카프카 콘솔 컨슈머를 실행하실 거고, 자,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명령어를 딱 실행하시잖아요. 그럼 이 콘솔 컨슈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네, 옵션들의
리스트가 쭉 뜨죠. 부트스트랩 서버는 뭐다? 자, 서버는 커넥트 연결할 서버. 어디에 연결해서 받을 건지, 네, 서버에 대한 어떤 주소를 쓰시는 거고, 네, 맞죠? 그죠? 컨슈머, 우리 카프카의 앞에 쓰셨던 거니까. 콘솔 컨슈머. 그래서 메시지 대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가져올 것인지 우리 부트스트랩 서버 해가지고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원래는 이제 그 주소를 서버에 주소를 주시면 되는데 우리 그냥 로컬호스트로 아직 등록을 안 하셨으니까 로컬호스트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호스트로 9092 해가지고 가지고 올 거고 자 토픽 어느 토픽에 저장된 데이터를 갖고 오겠습니다라는 거. 우리 아까 마이 토픽으로 하셨죠? 마이 토픽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설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얘는 메시지를 계속 대기해야 되잖아요. 메시지가 오는 걸 기다렸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엔터 누르면 이렇게 무한으로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기 상태예요, 지금. 자, 제가 컨슈머를 다양하게 여러 개 만들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령 프롬프트 띄우시고 컨슈머를 분리해서 네, 실행이 되는지를 볼 거기 때문에 컨슈머를 분리하고 자, 해당 위치로 또 이동을 할게요. 자,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하고 똑같은 컨슈머 명령어를 카피해서 실행하고 그럼 대기 상태로 지금 들어갔어요. 자, 이제 명령어를 다 주셨으니까 우리가 메시지가 동시에 오는구나라는 걸 이제 한눈에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로 줄여놓고 이제 새로운 명령어를 하나 실행을 하셔서 이거는 안 될 거고 네, 요거 이제 요게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메시지를 이제 보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아까 미리 보셨지만 카프카 콘솔 한숨 아니고 프로듀서죠? 프로듀서 역시 프로듀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프로듀서의 역할을 할 거거든요. 요게 메시지 프로듀서의 역할을 할 거고 여기서 메시지를 전송하면 얘한테 컨슈머한테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저장하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중간에 브로커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브로커 서버 실행한 거 요게 브로커 띄우신 거죠. 지금 카프카 서버.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를 딱 보내면 일로 갈 거고요. 처음에 브로커의 토픽이 이렇게 저장이 될 거고 이거를 얘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얘네가 가져올 수 있게 컨슈머가 가져올 수 있게 그래서 브로커가 중개의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해줄 거다라는 거. 그래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프카 콘솔 프로듀서를 실행을 하고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부트스트랩 서버를 그래서 써주시는 거예요. 서버를 항상 지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트스트랩 서버를 이용해서 우리 이 로컬호스트라고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127.0.0.1 9092 이렇게 주셔도 돼요. 당연히 우리가 서버가 다른 경우에는 IP를 네, 이렇게 정의해 주셔야 될 거고요. 자, 127.0.0.1 9092 주시고 대신 이제 어떤 토픽에 저장을 할 건지를 명확하게 동일하게 명시를 하셔야 되겠죠. my topic이라고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를 딱 눌러주시면 얘도 지금 프롬프트가 떨어졌는데 이거는 무한으로 뭔가를 대기하는 프롬프트라기보다는 입력을 위한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하이 입력하게 되면 메시지가 네, 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도 하이라고 전송이 되고 여기도 하이라고 전송이 됐어요. 제가 입력한 게 그대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다이렉트로 전송이 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브로커죠. 우리가 설치해서 실행해 놓은 브로커 쪽으로 하이 메시지를 날리면 이 토픽에 마이 토픽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얘네들은 리스닝 하고 있다가 마이 토픽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마이 토픽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보내주는 거죠. 서버에서 보내주고, 서버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어, 출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또 제가 여기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스프링부트에서도 컨슈머는 데이터를 계속 리스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퍼블리시는 이 프로듀서는 원하는 시점에 데이터를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은 이제 제가 처음 간단하게 보여드리느라고 도스창에서 도스창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무슨 작업들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파이프라인들을 구축하실 수 있어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셔가지고 여기서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져 오면 이 카프카 서버죠, 이게. 카프카 서버가 얘를 뭐 특정 위치죠. 예를 들어서 오라클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오라클 데이터를 꺼내서 뭐 여기 MySQL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얘는 하둡에다가 쌓아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연결해서 서로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데이터 메시지를 전송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 퍼브 서브죠. 이게 이 지금 작업하시는 게 아이고 제가 이렇게 자꾸 네. 요게 퍼브, 메시지를 전송하는, 퍼블리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퍼브 서브, 서브스크라이브 역할. 그래서 퍼브 서브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간단한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퍼브 서브를 구현하시는 걸 살펴보셨습니다. 네. 요 명령어들 말고 이제 다양한 어떤 명령어들을 더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커맨드 명령어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